네, 현재 예산이 10억 정도 있고 50대를 바라보는 무주택자입니다. 돈은 적은 편이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대출 없이 확실한 아파트로 알아보려다 보니까 이제껏 청약만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청약 가격도 높아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서울 외곽 지역뿐이어서 그럼에도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좀 시대는 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새 아파트 청약에 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보는 게 좋을까요? 청약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서울 외곽 지역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을 가지고 대출 없이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서울 외곽으로 빠지지 마시고 10억 씻으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을 하시고, 다만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건데 지역이 바뀌는데 가격이 같다라는 거는 상품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나는 외곽으로 가면 새 아파트로 가지만 입지가 좋은 중심부로 가기 때문에 좀 연식 있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감안을 하신다면 저는 좀 중심지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청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입주하시는 거 아니죠. 더군다나 뭐 최근에 나온 중랑구 상봉동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청약 가격이 5구 타입이 한 9억 8천 정도 나왔고 84 타입이 지금 13억 정도 나왔고 이게 29년도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하여튼 서울 외곽 지역 쪽에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는데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첫 번째 다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거주랑 어차피 투자를 내가 분리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런 입주하는 시점이 됐을 때 당연히 가격이 올라는 있겠지만 내게 올랐을 때는 중심부의 가격은 또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오히려 요 자금 가지고 지금 잘 활용하시면 중심부로 가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지들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면요. 한 10억 정도로 갈 수 있는 상급지 중에 송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송파 한번 임장 가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송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높죠.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가격이 높은 쪽은 지금 여기 잠실동에 있는 쪽이거든요. 가격이 좀 높은 거고요. 헬리오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잠실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사항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출을 또 가지고 있는 시드로 대출을 최대한 껴가지고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금액에 맞춰가지고 사실 전세 끼고 매입하시고 다른 데 좀 거주를 하셔서 투자 거주 분리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출 조금 활용하시든지 해가지고는 실입주를 하셔도 되는 플랜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 헬리오시티가 이제 여기를 좀 가격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밑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5평 정도가 19억 조금 넘게 나오고요. 34평 같은 경우가 한 24억 정도 이제 호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요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냐? 지금 여기 인접 지역 중에 가락 우성 아파트 있거든요. 여기가 한 군데 있고요. 방위역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지금 계룡역 인근에 또 한 군데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격을 좀 이렇게 대략을 말씀을 드리면 평당가가 여기가 이제 5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위쪽으로 가면 한 평당가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또 더 올라가면 6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계룡역으로 더 밑으로 빠지시게 되면 한 4천만 원에서 평당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추려보면 여기 방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평대보다는 30평대 아파트들로 좀 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이라는 시드를 가지고 한 대출을 6억에서 한 7억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 플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럼 전세를 끼고 사신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전세랑 뭐 맞먹고 나면은 한 13억 정도 이제 또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돈이 오버가 되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눈을 바꿔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 2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억 전후로 해서 매매가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10억이라는 시드 가지고 2억 정도 대출만 활용하시면 입지 좋은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하면 10억이 안 들어갈 거예요. 한 7억에서 8억 정도 시드면은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랜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그러면 계룡역 인근으로 가서 어느 단지를 가면 좋을까 봤을 때 사실 요거는 금액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주변에 요 계룡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락 극동이라든지 가락 사만 나우빌 아파트라든지 가락 프라자라든지 아니면 여기 가락 문정동 가락 현대 1차, 가락 미룡 아파트 이런 단지들은 다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들어가셔가지고 대출을 한 2억 정도 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게 생각을 했던 게 청약을 하고 청약 입주할 때까지 거주를 또 따로 분리를 하셨어야 되죠. 그럼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셨어야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달달이 납부해야 되는 이자라든지 월세가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지출을 할 거니까 2억 정도 대출 내서 이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임차로 내는 돈이나 요 돈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실입주 하실 수 있고 상급지 들어가실 수 있고 심지어 이 상급지가 지금은 조금 연식이 있지만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가격에 대한 우리 미래 예상은 헬리오시티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면 아, 이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가지고 최대한 이게 자산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